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에서 프랑스어와 번역을 가르치는 선영아라고 합니다. 번역에 참여한 우리과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현경입니다. 제가 방송대 아프리카 불어권 언어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프랑스어 번역과 어린이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이번에 번역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특히 서아프리카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 서아프리카 문학에 좀 더 깊은 애착과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소연입니다.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에 들어와 공부를 하던 중 대학원에서 진행하던 아마두 쿤바의 옛 이야기 번역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과 여러 학우님들과 함께 뜻깊은 결과물을 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스터디를 위해서 고른 책인데 읽다 보니 워낙 이야기가 재미있고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구술 문화적 특징들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특히 사하라 이남 서부 아프리카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출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번역 스터디에서 출간까지 3년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번역에 매달렸는데요. 서아프리카의 문화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또 이 책의 본질적 특징 중에 하나인 구술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말씀, 좋은 평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책은 입으로만 전달되어 오던 원로부족의 구술 민담을 프랑스어 문자로 바꾼 책입니다.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서 왜곡된 아프리카의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식민지 근대 교육을 받은 아프리카 작가의 문화적 뿌리찾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화 되기 이전의 아프리카의 문화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원로부족의 구술 민담을 프랑스어라는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언어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구슬 전승가인 그리오가 독자들에게 세네갈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두 쿤바라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오인데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전문 이야기꾼인 그리오가 존재하였습니다. 사실 서아프리카는 문자가 없는 무문자 사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오가 분쟁의 중재는 물론 외교에서부터 역사와 전통 문화의 계승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희 책에 실린 20편의 이야기 중에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 그리오가 구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소년들은 밤에 불을 밝히고 집안을 덮일 땔감을 주었으며 새총과 창 그리고 링게로 사냥도 했어. 저녁과 새벽에는 카사크와 파신을 배웠어. 카사크는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담은 인문 노래이면서 대개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오래전 흑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시대에 의미가 사라진 단어와 구절로 이루어진 암송 훈련 노래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중적 의미가 담긴 수수께끼 파신을 낭송하는 셀베들은 소년들의 등을 링게로 때리거나 벌건 숯불을 손으로 움켜쥐게 하면서 파신을 가르쳤어. 나이 많은 셀베들은 상처도 함부로 다루며 치료했지.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지. 멱을 딸 때는 울지 않던 염소가 가죽을 벗길 때 울부짖는다. 그렇게 소년들은 어엿한 남자가 되어 바지를 입었어. 남색 부부를 걸친 은디용가는 누구보다도 멋져 보였지. 집으로 돌아온 오빠를 맞이한 것은 여동생이었어. 엄마, 꼬마 신랑이 왔어. 엄마, 카리한테 더 이상 날 꼬마 신랑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 난 부르고 또 부르지. 꼬마 신랑, 꼬마 신랑. 카리가 노래했지. 그런데 예전에 고집세고 버릇없던 소녀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아니었어.
노랫소리에서 어떤 열정 같은 것이 묻어나는데 그건 애정이 담긴 목소리였어. 카리가 자기 오빠, 마을 청년 중에서 가장 잘생긴 은디온간을 좋아하게 된 거야. 첫 번째 낭독은 옛 이야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년들의 할례 장면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릴 때부터 소년들에게 남자다움을 강요하는데요. 성인식의 할례나 남자의 집에서의 수련 모두가 강인한 남자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서아프리카 일부에서는 사춘기 소년들이 할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이야기인 사르장에 어린 소년들에게 가혹한 의식을 행한다, 미개하다 라고 할례를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현대 문명과 뿌리 깊게 남아있는 전통 문화 사이에서 아프리카인들 스스로도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고민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의 글귀를 추천해 드립니다. 밤이 되어 땅이 식자 가리는 처녀정령들이 춤추는 지륵 언덕으로 향했어. 마침 처녀정령들은 누가 더 재주가 많고 민첩하며 오래 춤을 추는지 겨루는 중이었지. 이때 카리가 슬쩍 다가가서 쿤바가 알려준 대로 손뼉을 쳤지. 하나, 둘, 셋, 그리고 10번째 처녀정령이 춤을 추며 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오자 카리는 옆에 있는 처녀정령에게 이렇게 말했어. 여기 애 좀 받아줘. 이제 내 차례야. 그러자 그 처녀정령은 어머 아니야 내 차례야. 너나 이 애 좀 보고 있어. 누가 나한테 꼬박 한 달이나 맡기고선 데리러 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쿤바가 맡겼던 혹을 카리의 등에 철썩 붙여버렸어. 때마침 첫 닭이 울자 처녀정령들은 사라졌고 카리는 등에 혹을 2개나 단 채로 언덕 위에 홀로 남겨졌지. 원래 있던 작디 작은 혹도 카리를 평생 괴롭혔는데 이건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혹이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지. 낮이고 밤이고 달린 카리는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바다에 이르러 파도에 몸을 던졌지. 하지만 카리의 몸이 다 잠기지는 않았어. 바다가 카리를 통째로 삼키려고는 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카리 9개의 2혹이 베르데 곳에 불쑥 솟았고 가장 늦게까지 태양이 비추는 아프리카 맨 끝땅이 되었어. 마메산이 바로 이 카리의 2혹이었던 거라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혹부리 영감이 있는데요. 혹대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건너마을 혹부리 영감이 바로 이 책 마멜에서 등장하는 카리의 운명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하시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 글귀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 이야기에는 그 본질적인 힘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그 보편적인 옛 이야기의 재미에 서아프리카 월로프족의 독특한 그 지역색과 문화색이 더해져서 더더욱 매력적입니다. 때론 요즘 시대와 맞지 않기에 낡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서구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인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에 빠져 그 문화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알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할 테니 저희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인터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